자, 데제르비의 브라이튼이 이번 시즌 돌풍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미 브라이튼은 강팀 반열에 올라간 느낌인데 역시 이번 시즌도 초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술적인 부분은 이미 저희가 좀 다른 바가 있었습니다만 데제르비라는 인물은 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데제르비의 브라이튼은 포터의 브라이튼도 주목을 받았지만 더 좋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 팀이 어떤 느낌으로 지금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지 스토리 느낌으로 쭉 이야기를 들어보죠. 네, 데제르비는 사실 선수로서는 그렇게 성공한 커리어를 가진 인물이라고 보긴 힘듭니다. 이 감독, 뭐 이제 편의상 선수라고 이제 제가 당시 지칭을 할게요. 예. 이 선수 데체르비는 AC 밀란 출신이에요. 근데 AC 밀란 출신이지만 크게 빛을 보지는 못한 케이스인 게 임대를 전전하는 그런 기간이 굉장히 많았었던 인물입니다. 자리를 이게 못 잡은 거죠, 좀. 네, 그래서 뭐 데체르비 뭐 요즘은 통계 사이트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보시면 거의 다 임대예요. 임대 그리고 뭐 이제 살레르니타나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김민 선수가 뛰어서 나폴리 같은 그런 클럽으로 이적도 하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 클럽들에서도 뭐 데체르비가 엄청나게 두각을 나타냈느냐? 혹은 뭐 그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클럽은 아닌데 한 클럽에 좀 오래 소속돼서 거기서 에이스. 네, 뭐 그 에이스나 아니면 그래도 이 선수는 여기는 좀 레전드라고 불릴만 하다라는 이제 그런 기록을 저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데체르비는 좀 애매해요. 딱히 없고. 네, 그래서 뭐 리그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 제일 오래 뛰었었던 클럽이 뭐 이제 52경기 뭐 이 정도니까 좀 애매하죠. 네. 어느 팀에 딱 소속이 됐었다라고 그죠? 보기는 애매한데 결국엔 이제 그 루마니아의 클루지 우리 또 이제 그 단버지 있잖아요. 그래. 네, 페트레스코. 그 단버지의 클루지에서도 뛴 적이 있었고 이후에 이제 이탈리아의 트렌토라는 클럽에서 선수 생활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 양반이 고향이 그 이탈리아 이제 브레시아라는 지역인데, 브레시아. 그 브레시아 팀에도 잠깐 뛴 적이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데체르비라는 인물 자체가 세리에에서 뭔가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데체르비가 감독이 되고 그 이후에 뭔가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내가 세리에에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지만 그때 겪었었던 좋은 경험 그리고 그런 나쁜 경험이 지금 축구 철학이 형성되는 데는 굉장히 좀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걸 보면 결국 데체르비라는 감독도 당시 사실 이제 이 감독이 뛸 당시의 세리에는 지금 세리에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세리에 축구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체르비가 제일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이제 본인 스스로 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즐기고 싶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즐기고 싶다. 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서는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본인은 항상 선수 시절의 그런 정신력을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이 데체르비라는 인물 자체가 선수 시절에는 주목받는 선수는 아니었지만 본인 스스로는 항상 경기장에서 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경기장 주인공이 되고 싶었고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주인공이 되려면 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축구 철학과 좀 맞닿아 있는 어떤 그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장인데.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문장으로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데체르비가 점유율 축구를 하나요? 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공을 소유해야만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선수 개개인에게도 이제 좀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감독으로서 데체르비를 보면 팔레르모 그리고 베네벤토 감독 지금 결과만 놓고 보면 실패입니다. 그죠. 그때 성적이 되게 좋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팔레르모는 7연속 홈패배 당했었고 그리고 스페치아 이때 스페치아가 이제 세리에 B였는데 뭐 배라고 해야 될까요? 세리에 B였는데 이제 코파 이탈리아에서 탈락을 하면서 좀 아쉬운 성적이 나왔고 베네벤토는 세리에아로 승격한 이후에 지휘봉을 잡았는데 강등이 됐어요. 그래서 이 감독이 뭐 내부적으로 어떤 축구를 했는지를 떼놓고 결과만 놓고 보면 뭐 성과 자체가 뭔가 있었던 감독은 아니다. 성공한 커리어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죠. 저는 뭐 과정과 결과는 조금 이제 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점유율을 기반으로 한 공격 축구를 구사하는 그 데체르비의 전술에는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팀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데체르비가 좀 주목받았던 게 사솔로잖아요. 그렇죠. 사솔로가 이제 데체르비를 선임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감독이 유럽 축구판에서 이런 특색 있는 인물이 있구나라고 임팩트를 남겼고 이후에 샤흐타르라는 클럽을 거치면서 본인의 축구를 좀 완성시켰다라고 이제 데체르비는 지금 브라이튼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 데체르비라는 인물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 어떻게 보면 롤 모델 같은 존재는 과르디올라입니다. 펩 얘기 또 지금도 여전히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많이 하죠. 그리고 데체르비를 떠나서 이 브라이튼 데체르비 어떻게 보면 전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레이엄 포터도 펩 과르디올라 축구에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예전에 브라이튼 시절의 포터가 맨체스터 시티와 맞붙을 때도 과르디올라랑 그런 프레스 컨퍼런스를 보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리스펙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과르디올라도 포터는 나랑 같은 어. 느낌의 전술을 구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데체르비는 어떻게 보면 포터보다도 더 과르디올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케이스인데 2013년에 데체르비가 당시에 이제 맡았었던 팀이 세리에 이제 D 그 아마추어 레벨 예. 팀이죠. 그때 이제 다르포 포아리오라는 클럽에서 감독을 하던 시절이었는데 이때 과르디올라가 이탈리아로 바이에른 뮌헨 그 프리시즌을 와요. 바이언 감독일 때 네. 이탈리아로 갔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북동부에 그 돌로미티라는 그 산에 있는 오늘 들어본 거냐 왜?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가 그 돌로미티 산기슭에 보면은 가르다라는 호수가 있는데 여기서 바이에른 뮌헨이 프리시즌을 훈련했구나. 보냈단 말이에요. 2013년 기준으로 바이언은 이 지역을 4시즌 연속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을 그러니까 거기 사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진짜 산 있고 호수 이렇게 크게 있고 잔디 이렇게 초록색으로 쫙 있고 이런 느낌이라 뭐 전지훈련 간 것처럼 가는 거네. 약간 힐링되는 그런 어. 느낌도 있고 해서 아마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고 바이에른 뮌헨 외에도 뭐 인테르, 나폴리, 뭐 피오렌티나, 뭐 페에노르트 이런 클럽들이 여기서 이제 프리시즌 전지훈련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데체르비가 바이에른 뮌헨 하에서의 그 과르디올라의 훈련을 참관하기 위해서 직접 여기를 방문합니다. 보러 갔구나. 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훈련 세션이 진행되는지를 이제 이때 아마 영감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고 이 과르디올라라는 감독도 이 성향을 좀 보면 본인과 같은 전술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공유하는 코치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엄청난 축바죠. 네. 축구 얘기 되게 딥하게 하고. 그래서 보면 과르디올라가 이제 막 그런 감독들이나 뭐 이제 그 감독 사단 아래서의 그런 코치들이랑 식사하는 자리도 꽤 많아요. 몇 시간 동안 그 얘기만 한다며. 네, 그래서 그때 데체르비도 과르디올라랑 식사를 이제 몇 번을 했었고 그 당시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감독은 계속 이제 빅클럽을 이렇게 쭉 성공 가도로 달린 감독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데체르비가 사솔로의 지휘봉을 잡고 있었던 시기에 3시즌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과르디올라는 시간이 허락하면 마페 스타디움을 직접 갔습니다. 데체르비의 축구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도 계속 이 두 감독의 어떻게 보면 커넥션은 지속이 됐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과르디올라가 예전에 인터뷰 중에 데체르비를 요리사에 한번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셰프. 네, 이 셰프에 비유를 했는데 어떤 셰프였냐면 페란 아드리아라는 셰프가 있어요. 페란 아드리아. 네, 이 바르셀로나 그러니까 그 바르셀로나가 위치한 지역이 이제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역이죠. 그렇죠. 카탈루냐. 그 카탈루냐 지역에 있는 이 코스타브라바라는 그 해변 쪽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엘 블리라는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여기에 셰프가 이 아드리아라는 분이었어요. 되게 뭐 유명한 레스토랑 유명한 셰프인가 보다. 미슐랭 3스타입니다. 그럼 뭐 굉장히 명망 있는 레스토랑이네. 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 중에 하나라고 지금 문을 닫았지만 정말 메인 셰프였고 과르디올라가 그때 이제 언급하기로는 이 엘블리라는 레스토랑은 요리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바꿨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데체르비의 브라이튼 엘블리 레스토랑과 같다. 그러니까 그들의 플레이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이 셰프와 이 데체르비라는 감독을 좀 직접적으로 이쪽은 요리에 대한 뭔가 개념을 바꾸는 감독이고 데체르비의 브라이튼은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가 지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극찬을 한 거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브라이튼 감독 부임했을 때 데체르비한테 과르디올라 전화해가지고 굉장히 축하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과르디올라를 제외하고 데체르비의 이 축구 철학에 또 영향력을 준 인물을 하나 꼽자면 그건 마르세로 비엘사입니다. 역시 비엘사도 이런 전술가들 얘기 나오면 항상 등장을 해요. 네. 그리고 사실 비엘사의 영향을 받은 감독은 되게 많죠. 뭐 호르헤 산파올리도 그렇고 또 에드와르도 베리소 감독도 거의 뭐 이 둘이 약간 적통 느낌으로 가긴 하는데 데체르비 역시도 이 비엘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감독인데 이 2016년 11월에 데체르비가 팔레르모를 떠날 때 비엘사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때 비엘사는 릴 감독이었어요. 릴일 때. 네, 그래서 훈련을 좀 보고 싶다. 직접 문자를 통해서 연락을 하고 그거를 참관을 하는 자격을 또 얻었대요. 적극적이다.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 본인이 그런 배우고자 하는 열망 플러스 내가 약간 이런 축구 방식을 습득하고 싶다라고 하면 주저하지 않고 좀 연락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대단한데. 그러니까 감독이라는 포지션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데체르비가 예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는 이런 축구를 보면서 좀 영향을 받았다고 한 클럽 혹은 감독이 몇 있는데 마우리치오 사리의 나폴리, 사리의 나폴리, 그리고 스팔레티. 근데 나폴리가 아니라 로마의 스팔레티예요. 그때 이제 또 제로토 쓰고 그랬었잖아. 토티 퍼스트 나인 전술.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 여기에 과르디올라의 모든 팀. 뭐 그렇고. 아마 과르디올라는
그냥 진짜 정말 데체르비가 존경하는 열망하는 것 같아. 그런 리스펙트의 대상인 것 같고 루시앙 파브르의 메넨글라트바 그때 파브레 멘션은 좀 이제 다르죠. 이벤트가 좀 있었죠. 다르죠. 그리고 파브레는 그 이후에는 좀 왔다 갔다 했지만 메넨글라트바는 근데 뭐 예. 리스펙트를 하니까. 어. 그리고 이마놀 알과실의 레알 소시에다드. 알과실. 그리고 키케 세티엔도 있는데 이 키케 세티엔은 라스 팔마스 때 키케 아하. 세티엔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로케메사를 네. 중심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축구를 했었고 이제 여기에 마지막으로 언급된 게 비엘사의 아틀레틱 빌바오. 빌바오. 제가 최근에 이제 소시에다드 경기를 쭉 보면서 네. 본 건 비슷해요. 움직이는 게. 그 데체르비 브라이튼하에서 우리가 제일 주목하는 건 후방에서 볼 소유 시간을 높이면서 상대 압박을 유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측면을 뭐 공략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죠. 근데 지금의 이 레알 소시에다드도 보면은 후방에서 빌드업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요. 르노르망 센터박부터 시작해서 레미로 골키퍼도 그렇고 예. 수비맨디라는 아주 좋은 자원이 있잖아요. 아우, 굉장히 탐나는 선수죠. 매력적인 자원이죠. 아스날리도 링크가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선수들을 중심으로 후방에서 볼 소유 시간을 높이면서 강팀이 땡기지. 압박하기를 기다리고 여기서 이걸 벗겨내는. 그치. 그리고 소시에다드는 뭐 중원에 뭐 미켈 메리노나 요즘 쿠보 뭐 날아다니고 있죠. 뭐 좋은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유사한 축구를 하는 걸 보면서 확실히 이렇게 영향을 받은 감독끼리는 좀 공유하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됐고 네. 뭐 사실 데체르비의 전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뭔가 디테일한 부분을 짚기보다는 사수올로와 샤흐타르를 거치면서 브라이튼에 오기까지 그 과정에 있어서 뭐 세부적인 사항이 수정된 건 있지만 대부분 그때 당시의 전술적인 기조 그리고 기틀을 유지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유지 보수 이렇게 하겠지. 그렇죠. 뭐 후방 빌드업을 중시를 하면서 뭐 풀백을 상당히 뭐 공격적으로 예. 올려서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상대방이 좀 전방 압박이 타이트하게 했을 때 미드필더가 내려오면서 적극적으로 후방에서 볼 소유를 중시를 한다든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상대 압박을 유도하는 그런 방식의 전술 스타일도 사소올로 시절부터 쭉 유지를 해오던 기조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사실 사소올로 때는 그런 얘기가 좀 많긴 했어요. 이 데체르비의 팀은 공격적이고 점유율을 중시하는 팀이지만 약점을 꼽자면 사실 수비적인 지표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다. 어쩔 수 없이 그걸 유도를 하는데 거기서 무너지면 후룩 또 이제 실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요새 보면 뭐 물론 경기마다 좀 다르지만 광주 FC의 이정효 감독도 광주 선수들이 되게 후방에서 맞아요. 볼을 오래 가지고 있는 그래. 느낌이 네.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약간의 유사성이 있다고 그렇지. 생각을 해요. 상대 압박을 유도하는. 결국에는 이제 덫을 놓는 거 아니야? 들어와라. 네. 근데 지금 광주 뭐 장난 아주 좋죠.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수비적인 지표가 좀 안 좋았었던 건 아무래도 이제 측면 지역에 대한 압박도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기 때문에 피치 중앙 지역에 틈이 생기는 경우가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체급차가 나는 팀을 상대로 중앙 공간을 허용하는 그런 케이스들은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도 지금 브라이튼 와서는 상당 부분이 보완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데체르비 감독이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물론 팀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선수 개인의 능력 역시도 이 감독은 포커스를 많이 맞춥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아까 약간 주인공이 돼야 된다, 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느낌이랑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저는 연관성이 아예 없다고 보진 않고, 그러니까 선수 개인이 기술적이지 못했을 때 결국 이 공을 본인의 진영에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없다라는 그렇지. 게 핵심이에요. 뺏기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게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이걸 풀어가려면 내 패스를 받을 동료가 어떤 발을 선호를 하는지 그렇지. 그리고 이걸 넘어서 내가 저 동료가 선호하는 주발에 다이렉트한 패스를 안정적으로 넣어줄 수 있느냐가 이제 데체르비가 강조하는 포인트고 설령 이게 끊기거나 실수가 나오더라도 이 후방 빌드업을 함에 있어서 공을 소유함에 있어서 이거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쫄지 마라. 안정적으로 소유하고 이 동료한테 어떻게 패스를 전달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거 계속해서 트라이해라 라고 데체르비는 훈련 도중에도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다 모여서 그리고 앞서 언급했었던 뭐 아까 뭐 세티엔이나 뭐 비엘사, 뭐 알과실 그리고 과르디올라 이거의 약간 집합체 같은 느낌을 데체르비는 계속해서 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 거는 이제 데체르비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일맥상통하는 건 있지만 약간 의외라고 생각했던 건 지금 그 데체르비의 어떤 그 브라이튼이 시스템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지속적으로 주축 선수들이 빠져나감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지가 되잖아요. 사실 지금 카이세도 빠졌죠. 맥칼리스터 그 핵심 둘이 빠진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너무 스무스하게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선수 개개인보다는 좀 시스템을 중요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본인의 축구를 구사할 수 있는 적합한 선수가 제때제때 수급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브라이튼의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구단의 운영 기조도 되게 잘 맞는다고 그죠. 생각을 하는 건 이 토니 블룸 어떻게 보면 이제 브라이튼의 헤드잖아요.
저는 그레이엄 포터도 정말 좋은 감독이라고 어. 생각했는데 여기 딱 데체르비 처음 링크나고 데려오는 거 보면서 그렇지. 진짜 감독선이 너무 잘한다. 좋은 감독을 딱 데려왔잖아. 저는 데체르비를 사스올로 때 잠깐 알고 제가 이 감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파고들면서 준비하고 공부했었던 건 샤흐타르 시절이거든요. 챔스라고. 제가 그때 챔스 플레이오프 때 샤흐타르랑 AS 모나코 경기를 이제 중계를 하면서 이 감독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됐는데 사실 사스올로에서 샤흐타르 옮겨갈 때도 이 감독이 가지고 있는 전술적인 틀이나 기조를 크게 바꾸지 않았고 기존의 샤흐타르가 어떤 전술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본인 스타일 나름대로 저는 해석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브라이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포터 감독 체제에서의 기틀을 유지하면서 본인의 색깔을 입히는데 지난 시즌 약간 시간이 걸렸었던 거지 올 시즌 오니까 사실 이제 본격적인 시즌 자리 아닙니까? 잡았죠. 완전히 자리 잡고 브라이튼 지금 시즌 초반 기세가 너무 좋잖아요. 주축 선수 유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저는 뭐 저희가 이야기식으로 지금 쭉 데체르비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고 이런 걸 설명을 했지만 올 시즌 브라이튼이 지금 시즌 초반에 이런 식으로 잘 나가고 있는 게 뭐 단순하게 우연은 아니다. 예. 이제 브라이튼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정말 중상위권 내지는 상위권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만큼 너무 좋은 축구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반짝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 그다음에 감독과 선수들을 제때 데려올 수 있는 어떤 네네네. 그런 것까지 그리고 좋은 감독이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은 향후 몇 년간은 PL에서는 이제 가장 까다로운 팀. 그리고 때에 따라서 저는 상황에 따라서는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이렇게 한번 멀찌감치 한번 보자 누구 하나 미끄러진 물이 들어간다라고 준비를 할 수 있는 팀이 되지 않았나 네. 이렇게 보입니다.